예, 그러면은 이어서 예, 자, 일부 주제 발표 일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일부의 사회를 맡은 대구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연구교수 서주영이라고 합니다. 일부의 주제 발표는 두 분의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그러면 첫 번째 발표는 제주대학교 김진선 교수님께서 경계와 공존, 도가의 공간 인식과 무의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직접 논문 발표를 듣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진선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방금 소개받은 제주대학교 삼나문화연구원에서 전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김진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서서 할 겁니다. 진행을 위해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삼나문화연구원에서 지금 제주섬의 역사와 난민 연구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번이 세 번째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관련 주제에 대해서 계속 이런 발표할 기회를 얻게 돼서 저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만 계속해서 앞으로 더 해나갈 예정이고요. 그래서 발표 내용도 지난번 발표들의 연장선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첫 장에 차이와 동등한 공존이라고 서론을 겸해서 쓴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앞선 발표에서 제기했던 물음들과 그것에 대해서 논의했던 제가 찾고자 했던 어떤 접근법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다문화 사회 다원주의 이 세계에서 과연 다른 사람들, 다른 존재들이 어떻게 서로 위계적으로 구분되지 않고 동등하게 지낼 수 있는가? 과연 그런 공간은 가능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대해서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계속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이제 지난 발표에서는 이졸데 카림이라고 하는 선생님의 예를 통해서 만남구역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사람들이 서로 동등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지 않겠느냐,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들을 이제 언급을 했었고요. 그와 관련해서 마지막에는 도가 동양 사상 중에서 도가 철학의 그 자연 또는 이제 무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부터 뭔가 어떤 또 다른 관점, 시각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이제 마무리를 했었고요. 이번 발표는 이제 그걸 조금 더 진행시켜서 그 도가 사상의 가장 기반이 되는 토대가 되는 이제 노자와 장자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그런 도가적 내용을 유가적인 것과 서로 이제 넘나들면서 좀 융합적인 사고를 했던 그 현학자들 중에서 곽상이라는 인물의 자연 개념 그리고 성인 개념을 통해서 이제 다른 좀 더 접근을 해보려고 했던 게 이번 논문의 내용이고요. 두 번째 장에서는 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어떤 이 존엄의 문제를 좀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존엄이라는 부분은 인권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이 인권은 난민을 비롯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 기초적 권리로서 우리가 많이 사용되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인권이 과연 낱낱이 개인들 모두에게 적용 가능한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 인권이라는 게 정말 현실적으로 인정되려면 누군가 어떤 개인에게 그 개인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해주려면 또 다른 뭔가가 더 필요하다. 그게 뭐냐면 근대 국민국가의 시민이라고 하는, 국민이라고 하는
있어야만 인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인권이라고 하는 이 기초적 권리가 기초적 권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보다 더 선행하는 우선되는 또 다른 게 있어야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 인간의 존엄은 인간의 본질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것이고 이것이 권리화된 표현이 인권인데 그 인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또 다른 뭔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방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인간의 존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뭔가는 없을까? 과연 인간이 존엄하다라고 하는 그 권리, 그 의무라고 하는 걸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사회적 의례라고 하는 걸 제시하는 연구자들이 있습니다. 피터 워크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 두 번째 장에 이제 그것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례는 동양에서 흔히 말하는 관혼상제와 같은 그런 관례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약관이 되면 뭐 이제 성인이 됐다라고 한다든가 결혼하게 되면 이제 사회적으로 어떤 부부관계를 맺고 사회에서 어떻게 참여하게 된다 하는 방식으로 그 사람의 어떤 신분이나 지위, 역할을 이제 단계별로 지정해주는 그런 관례로서의 의례가 아니라 그런 것과 오히려 반대되는 전혀 어떤 사회적 역할이나 지위와 관계없이 익명적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의 의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예로 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버스를 타기 위해서 이제 줄을 서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 그 사람들이 그 줄을 서서 질서를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 안에서 그 앞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 그들 사이에 신분이나 역할, 지위라고 하는 건 다 가려져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하나의 질서 안에서 줄을 서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예를 들면 전혀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길을 물어보면 물론 이제 무시할 때도 있고 뭐 대답을 안 해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고 길을 물어보면 자기가 아는 대로 대답해주고 그리고 이제 헤어지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서로의 신원에 대해서 역할이나 지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 둘 사이에 상호 간에 굉장히 간단하고 단순한 사소한 그런 의례적인 행위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의례적인 질서가 사람들 사이에 어떤 익명적인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그런 어떤 관계를 가능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게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라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그 가치를 나는 인정한다라고 하는 걸 이제 표현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이 말 걸어오면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걸었는데 대답해주지 않는다는 건 그건 하나의 사람으로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아닌데도 보면 인사하고 엄마이고 아빠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려동물인 경우는 분명 사람이 아니죠. 하지만 사람보다 더 사람인 것처럼 대접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 그러면 그 대상과 어떤 이제 교감이 있는 거죠. 그럼 그 교감 사이에서 형성되는 걸 뭐라고 할 거냐? 그걸 인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개성으로서의 인격이라고 보통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인격은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사회적인 것. 공적인 영역에서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그 무엇이 사람에게 있고 그것을 상호 인정해주는 그리고 그걸 발견하고 확인해주는 그 행위가 의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례를 통해서 끊임없이 사람이라고 하는 걸 계속해서 이제 인지를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화를 거치면 사람이 되겠죠. 어떤 하나의 사회 공동체 안에서 태어나서 교육받고 사회화 과정을 거치면서 그는 그 사회의 일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1년에 어느 정도의 사회 과정을 거쳤다. 뭐 초, 중, 고, 뭐 대학교를 나왔다. 4년 뒤에 대학을 나온 이제 어엿한 이제 대한민국 사람, 우리 사회 공동체 일원 이라고 해서 인정되는 것하고 다른 차원이 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가 그런 어떤 일련의 사회와 과정을 거쳤다고 해서 완전히 사람이 됐고 그걸 끝이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시작하는 건 뭐냐면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그 사람은 항상 계속해서 당신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그 사회 안에서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인정받는 방식이 무엇이냐면 뭔가 인증서를 발급해주고 뭔가를 시험을 패스하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만났을 때 말 걸어주면 대답해주고 서로 이제 무시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사람이 사람임을 이 사회적인 이 공동체 안에서의 하나의 성원임을 발견해주고 확인해주는 과정들이 계속 지속돼야만 그 사람이 그 사회의 한 명의 사람으로서 이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게 이제 존엄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존의 어떤 신분, 지위, 역할이라고 하는 그걸 수행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으로 인정받는 게 아니라 그것과 무관하게 오히려 그걸 벗어나서 더 기초적인 근본적인 차원에서 인간의 존엄을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었고요. 그 뒤 부분들은 이제 보다 집중적으로 도가와 관련된 내용을 좀 다루는 건데요. 좀 생소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자생과 독화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 자생이라고 하는 건 스스로 자자의 날생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태어나지는 않죠. 하지만 사람은 저절로 태어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의미냐면 어머니의 뱃속에서 아이가 태어나죠. 그 출생이라고 하는 그 과정, 일련의 과정이 과연 왜,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된 것이냐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물론 이제 과학적인 어떤 데이터나 어떤 분석을 통해서 뭐 난자와 전자가 만나고 뭐 이렇게 해서 세포 분열을 통해서 10개월의 과정을 거쳐서 뭐 태어났다라고 할 수 있는데 왜 그러면 그런 난자와 전자가 존재하고 그들이 만나고 왜 세포 분열을 하느냐라고 하는 더 근본적인 질문들을 계속해서 해 나간다면 모른다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다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박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면 할 수 있는 말이 뭐냐? 이건 그냥 그렇게 된 거다. 저절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였다. 물론 사람의 출생뿐만 아니라 이 세계가 생겨난 것도 전부 다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저절로 생겨난 거고 저절로 생겨나서 그러저러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자생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 거냐라고 했을 때 어떤 근본적인 무엇이 있고 원인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것이 발생하고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그런 인과적 관계가 설정이 되면 그 중심이 원인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근본인 것에 그 중심이 옮겨가게 됩니다. 어떻게 얘기해도 그게 결국은 이제 더 중요하다, 핵심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그 사람들 사이에 위기가 생길 수밖에 없고 영향을 주고받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개인이 생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자유롭고 그답게 자기 자리에서 살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아무 것에도 휘둘리지 않고 자기 혼자 사는 거죠. 그걸 독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저절로 생겨나서 혼자 독립적으로 생존하는 그게 이 세계의 진상이다, 진면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생존도 마찬가지고요. 그걸 위해서 이 인과적 관계마저도 완전히 이제 부정을 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물론 인과적 관계, 그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어떤 이게 수직적 관계를 극복하고자 이야기는 했지만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이제 무시되는 건 아니고요. 그 둘의 관계도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동양적 사회에서는 그런 표현을 말씀드리면 신비주의 그런 표현도 하는데 현묘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회 전체가 굉장히 그 가물게 흐릿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그러하게 계속 진행돼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 인간의 생존도 마찬가지고요. 사물들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관계는 있지만 관계가 항상 성립하고 있지만 인간의 생존에 있어서 이 관계라고 하는 건 빠질 수는 없지만 그 관계에 의해서 유계적으로 조작되거나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곽상은 지적을 하면서 그걸 이제 정치적인 부분에서 군주제 체제 하에서의 이 정치 권력, 그러니까 공적 권력이죠. 공적 공간에서의 가장 최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군주가 과연 어떻게 해야 그 사회를 혼란스럽지 않고 제대로 다스릴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공적 권력을 개인이 사사로이 사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 자리에 있고 그 자리에서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지 그걸 자기가 자의적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해서는 안 되고 자기가 타고난 그 자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타고난 바이 그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이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타고난 바라고 하는 것, 그 부분을 이야기할 때 이제 자연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저절로 그러하다라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을지 전혀 알 수 없고 하지만 알 수 없지만 그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군주도 정치 권력이라고 하는 그걸 갖고 있지만 그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는 자기가 자의적으로 의도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측면이고요. 그게 이제 네, 군주의 선생님. 예, 죄송합니다. 그 시간 관계상 좀 정리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예, 죄송합니다. 곧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상적 인격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상적 군주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이제 그게 이제 성인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그 성인이 가진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제 무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를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그러하게 되는 그런 어떤 체제 안에서 자기가 이제 순응하는 형태가 되죠. 그렇게 되면 사회가 혼란하지 않고 다스려지는데 왜 다스려지냐면 군주뿐만 아니라 그 이하 모든 사람들, 백성들마저도 다 자기 자리를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 안에서 자신들이 이제 생존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의도적으로 침범하고 뺏지 않으면, 박탈하지 않으면 그들은 항상 그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이제 곽상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 이제 절대적 환대라고 하는 것하고 좀 연결을 해서 이야기를 한 건데요. 이 절대적 환대라고 하는 건 데리다가 제시했지만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여기서 말하는 절대적 환대는 자기 사적 공간을 무조건 다 오픈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게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것. 그 사람이 그 사회 안에서 자기 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인정해 주는 것. 그리고 그런 자리를 가질 권리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인정해 줘야 되고 그 자리를 가질 수 있는 권리, 의무와 권리를 환대라고 하는 개념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의 모의도 이 성인이 하나의 어떤 공적 영역의 인격으로서 그 사회 안에 성원들이 인간으로서 각자 자기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거기서 생존할 수 있도록 이제 인정해주는 역할을 담당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절대적 환대는 개인이 이제 사적 공간을 이제 제공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공공성의 영역을 계속해서 더 확대하는 측면에서 이 환대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김진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시간 관계 때문에 시간을 넉넉히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예, 장진화 선생님께서 다음에 발표하실 장진화 선생님께서 건물 이동이 있으셔서 빨리 발표를 진행하셔야 된다고 하셔서 지금 조금 예, 그래서 토론은 약 한 4분 정도 진행하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예, 네, 예, 가능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문대학교 인문관연구소 연구원 이호련입니다. 여기 논문에서 김지선 선생님께서 곽상 이론을 중심으로 난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아주 우회적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저도 중국 이슬람교가 어떻게 정착했는지 철학적으로 유가와 불교, 도교 사이에서 중국 이슬람교가 어떻게 자기 위치를 차지했는지에 대해서 최근에 연구하고 있고 난민이라는 주제랑 관련해서 좀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논문을 여러 차례 읽었는데 아직 제가 실력이 부족한 관계로 제가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잘 몰라서 이 발표자에게 질문을 하는 걸로 논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정확한 워딩을 위해서 제가 이 질문을 1, 2, 3번을 읽고 3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자, 2장에서 발표자는 한 인간이 타자에게 의뢰를 표현하는 것은 타자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근거로 난민에게 의뢰를 표현하는 이상 공동체의 성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자, 그리하여 마지막 부분에는 난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곧 그녀들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다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서술한다. 이 부분에서 논평자는 이해의 한계를 느꼈는데 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하나는 의리를 표현하는 것과 타자를 인정하는 것의 연결고리가 빈약하다는 것이다. 논평자는 완전히 다른 문화권에 속하면서 오늘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 의리를 따로 표현하지 않아도 타자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오늘 제가 제주공항에서 느꼈던 감정입니다. 의뢰를 표현하는 것과 타자를 인정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다른 하나는 난민을 인정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을 정확하게는 존엄성을 가진 사람으로 대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난민은 자국인으로서 누리는 기본권을 받지 못하는 것이지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존재를 가리키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자, 둘째, 3장에서 근대라는 표현, 발표자께서는 근대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게 전체는 현대라는 표현을 쓰는데 갑자기 이 입장에서만 근대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현대를 가리키는 것이 맞는지 여쭈고 싶습니다. 셋째는 발표자는 곽상이 말하는 성인만이 공적 공간으로 나아가서 타자의 생존을 확보하고 절대적 환대를 실현할 수 있다라고 논술한다. 물론 이것은 이상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 실현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이런 역할을 통실히 수행해야 된다. 여기서 논평자는 발표자가 말하는 성인의 기준을 선술지 공무원으로 낮추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쭈고 싶다. 난민이라는 눈앞에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고매하고 완벽한 인물이 등장할 때까지 언제까지나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저는 논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진선 선생님, 이호령 선생님 모두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관련 토론은 나머지 토론은 종합 토론 시간으로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